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가계빚은 또 크게 늘었습니다. 높은 금리에도 올해 3분기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는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7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가계부채 잔액 증가는 이전 연도들에 비해 큰 규모가 아니라며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올해 3분기 가계빚 잔액이 전분기보다 14조 3천억 원, 0.8% 늘었습니다. 1,875조 6천억 원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전체 가계빚 가운데 대출 잔액이 1,759조 1천억 원으로 3분기에 11조 7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최근 고금리에도 이렇게 대출 증가세를 이끈 건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이 17조 3천억 원 급증해 사상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5조 5천억 원 줄어서 8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가계빚 중 카드사 할부 등 판매 신용도 여행과 여가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지난 분기보다 2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주택거래 회복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데다 그동안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던 판매 신용이 3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된. 한국은행은 분기별 평균 30조 원 늘었던 2020년에서 2021년 등과 비교해 현재 가계빚 증가 규모가 큰 편은 아니라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폭이 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확산하는 만큼 가계대출 규모도 점차 영향을 받고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책의 효과도 시차를 두고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국내 첫 소 럼피스킨 발병 이후 정부는 신속한 살처분과 백신 접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신속하지 못한 게 있는데요. 바로 보상입니다. 이 보상에 필요한 비용은 약 3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관련 예산이 바닥난 겁니다. 생활고를 호소하는 피해 축산 농가도 늘어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석 기자입니다. 럼피스킨 확산 속 200마리 넘는 소를 살처분한 뒤 남은 건 생활고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일단 그냥 차량 가지고 와서 그냥 일단 그 살처분 한다고 해서 다 끝나고 나 당장 이제 대출금이라는 거 내고 해야 되는데. 정부는 살처분 농가에 대해 100% 보상을 약속했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나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게 없다. 위에서도 아직 말이 없다. 이제 이런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니까. 빠른 살처분, 긴급 백신 접종과 달리 보상이 굼뜬 이유는 있었습니다. 예산이 바닥난 겁니다. 피해 농가 100여 곳 기준 살처분 보상 소요액은 약 30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예비비도 여유가 없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1월부터나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살처분으로 축사가 텅 빈 농가는 한 달을 더 보릿고개를 넘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별도 기금으로 운용 중인 생계안정자금은 농가당 최대 월 315만 원까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지급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긴급 백신 접종으로 인한 항체가 형성돼 럼피스킨 진정 국면에 들어설 예정이라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한 축산농가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일확천금의 꿈을 이루어준다는 해외 복권 홍보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이 같은 해외 복권 판매는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모두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복권법이 적용되는 복권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해외 복권을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거리. 미국 복권 인생역전이라고 적힌 글씨가 눈에 띕니다. 해외 복권을 파는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에 쓰인 홍보 문구입니다. 이렇게 해외 복권을 판매하는 키오스크를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당첨되면 상금 수천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모두 불법입니다. 약 3년 전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해외 복권 키오스크가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이 같은 키오스크 총 379개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지난달 해외 복권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하고 유도하는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을 통한 해외 복권 판매도 모두 불법으로 확인된 겁니다. 특히 해외 복권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를 구매한 사람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불법 복권을 구매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복권 국내 유통은 대법원 판결로 불법이 확인되었으니까요. 주변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 복권 발매기를 발견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가 공격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기관과 기자를 사칭해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까지 1,400여 명의 이메일 계정 정보를 빼돌렸는데요. 가상자산 탈취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이메일과 가상자산 거래소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보안 설정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세고지서 납부안내란 제목의 메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됐습니다. 보낸 사람은 국세청이라 적혀 있습니다. 고지서를 확인해보라며 버튼을 띄우는데 알고 보니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경찰, 기자를 사칭한 사례도 있었는데 경찰 수사 결과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직 장관급을 비롯해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57명과 회사원과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군의 일반인 1,400여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해 해킹 당시 피해자가 4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공격 대상이 약 30배 늘어난 겁니다. 올해는 대상을 확대해서 일반인까지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고 공격 목표는 이메일에 있는 중요한 정보를 탈취하는 것을 넘어서 가상자산 취득까지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숙희는 피해자들의 이메일 계정 정보는 물론이고 주민등록증과 여권사진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빼돌렸습니다. 19명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무단 접속해 가상자산 탈취도 시도했습니다. 메일 수신자의 소속기관 누리집을 가짜로 제작해 접속을 유도하는 등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다만 탈취된 정보 가운데 기밀 자료는 없었고 추가 보안 절차 때문에 가상자산을 실제 빼돌리지는 못했습니다. 해킹으로 장악한 경유 서버에서 가상자산 채굴 프로그램을 관리자 몰래 실행해 100만 원 미만을 채굴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메일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2단계 인증 등 보안 설정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중국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현재 A매치 4연승을 달리고 있는 클린스만호의 분위기는 최고조인데요. 경기를 앞두고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은 아예 숨도 못 쉬게 만들어주자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향해 기분 좋게 첫 발을 내디딘 클린스만호의 이번 상대는 중국입니다.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에 함께 속한 중국은 지난 태국 원정에서 승리를 챙겨 우리에 이어 조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피파 랭킹은 24위인 우리에 한참 못 미치는 79위. 역대 전적 역시 21승 13무 2패로 압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3경기를 모두 이겼습니다. 현재 A매치 4연승을 달리고 있는 클린스만호의 분위기는 최고조입니다. 주장 손흥민과 황희찬 등 EPL 듀오의 뉴 에이스 이강인, 조규성 등이 이끄는 공격진은 지난 4경기 16득점에 골폭죽을 터뜨렸습니다. 김민재가 조율하는 수비진은 5경기째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 홈관중들의 일방적 응원과 특유의 거친 플레이는 대표팀의 부담입니다. 6년 전이긴 하지만 대표팀은 월드컵 최종 예선으로 펼쳐진 마지막 중국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며 자존심을 구긴 바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거칠게 하지 않으면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수비에서부터 거칠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상대가 거친 만큼 저희도 더 거칠게 해서 이렇게 대승을 거두는 게 목표입니다. 네. 경기가 열리는 4만여석 스타디움의 입장권은 이미 매진되는 등 한중전에 대한 현지 관심은 뜨겁습니다. 내일 관중도 꽉 찬다는데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는지 우리 플레이를 좀 잘 보여줘서 아예 숨도 못 쉬게 만들어주셔서 힘내서 이기고 좀 더 합시다. 좋습니다. 클린스만호가 카타르 아시안컵전 마지막 A매치를 단 한 명의 부상자 없이 승리로 장식할지 주목됩니다. 연암스TV 곽준영입니다.